착한 아이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른 말씀 잘 듣고 친구에게 양보하고 늘 예의 바른 그 아이. 하지만 언젠가 당신을 가장 잔인하게 배신할 사람은 바로 그 착한 아이일 겁니다. 짱구는 못 말려의 훈이가 증명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어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 완벽한 착한 아이에게 사람들은 왜 훈발놈이라는 멸칭을 붙였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건 악당이 아니라 바로 이 착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작 과자 몇 조각 때문에 친구를 적에게 팔아넘긴 아이. 동네 문제와 짱구였을까요? 아니죠. 평소 가장 순종적이던 훈이었습니다. 반대로 짱구는 어떻습니까? 어른들 앞에서 훌렁 엉덩이를 까디집질 않나, 엄마 배를 보고 삼겹살이라 놀리질 않나,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구제불능에 문제하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않고 친구의 손을 먼저 잡는 건 언제나 이 무례한 짱구입니다. 겉으로는 온갖 진상을 다 부리지만 속에는 그 누구보다 단단한 진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 5살 꼬마들의 머릿속엔 뭐가 들었길래 이런 극단적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은 동양 철학 2000년 논쟁의 결판, 성악설과 성선설을 떡잎마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훈이는 사실 억울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면 안전할 거라고 배웠고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왔죠. 다만 그의 착함은 위선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배운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사회가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했거든요. 동양의 철학자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러니 교육으로 눌러놓아라. 훈이의 착함은 바로 그 눌러놓음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순자가 경고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 눌러놓은 건 위기가 오면 터진다고. 그렇다면 훈이의 가면은 언제 벗겨질까요? 극장판 불고기 로드에서는 자신의 안전과 과자라는 욕망의 눈앞에 닥치자 그의 얇은 도덕 가면은 찢어집니다. 그 안에 숨어있던 날것의 이기심이 폭발하는 거죠. 평소의 착한 모습? 그건 악한 본성을 억누르던 겁쟁이의 연기였을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도덕적 허가 효과라고 부릅니다. 평소 착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위급한 순간 자신에게 나는 이미 충분히 착했으니 이번엔 내 이익을 챙겨도 돼라는 면죄부를 주기 쉽다는 거죠. 착함이 면역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훈이 같은 아이들이 배신 후에도 자기 합리화에 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하잖아 같은 변명으로 자신을 방어하죠. 평소 착했던 자신의 이미지가 오히려 배신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이를 보며 불쾌한 이유, 어쩌면 그 비겁한 민낯이 가면 쓰고 이득 계산하며 사는 우리 자신과 너무 닮았기 때문 아닐까요? 자, 이제 짱구를 봅시다. 순자의 눈엔 실패작입니다. 본능을 못 참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짐승 같으니까요. 하지만 맹자는 웃습니다. 이야, 저게 바로 완성작이야. 인간에게는 불인인지심, 즉 남의 고통을 참아 외면 못하는 본능이 심어져 있다고 맹자는 말했습니다. 짱구는 사회화가 덜 된 덕분에 이 본능이 원형 그대로 살아있죠. 그렇다고 물론 짱구처럼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 계산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마음, 그 감각만큼은 잃지 말자는 이야기죠. 극장판 어른 제국의 역습을 볼까요? 모든 어른이 세뇌당해 아이들을 버렸을 때 짱구는 부모를 찾아갑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게 옳으니까 해야지 라는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니까. 몸이 먼저 움직인 거죠.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은 단순히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짱구가 계산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해 몸을 던졌던 그 본능적인 선함이 바로 맹자가 말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고 조건 없이 구하러 달려가는 마음처럼 짱구가 세뇌된 부모를 되찾기 위해 타워를 오르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계산이 아니라 본성에서 우러나온 반응입니다. 불인 인지심의 실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결론은 잔인할 만큼 명확합니다. 시스템에 완벽하게 순응해 본성을 숨긴 자는 세련된 배신자 훈이가 되었고, 시스템을 거부하고 본능대로 산 자는 무례한 영웅 짱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훈이를 훈발놈이라고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약 31.7%가 감정을 숨기며 일하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주변 회사원 3명 중 1명은 매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착한 척 연기하며 가면을 쓰고 출근한다는 뜻이죠. 싫은 사람 앞에서도 웃고 부당한 지시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튀지 않기 위해, 혼나지 않기 위해 훈이처럼 필사적으로 사회화된 인간을 연기합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점점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거짓말이 5년쯤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10년쯤 지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우리는 훈이처럼 나는 어쩔 수 없었다며 배신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훈이처럼 되라 라고 강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지만 정작 결정적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진짜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짱구는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가면을 쓸 줄 모르고 손해를 계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짱구를 보면 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훈이처럼 사느라 지친 우리가 여전히 계산 없는 순수함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제 영상을 끄고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거기 서 있는 건 자유로운 영혼의 짱구일까요? 아니면 눈치 보며 살아가는 훈이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알려주세요.